큰 고모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요즘 부부 사이 어때?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죠. 이혼은 어머니 허락 받아야 하니까요. 시어머니 팔순 잔치였습니다. 친척 20명이 앉은 테이블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 어딜 가겠어? 친척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가 시어머니께 술잔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윤희는 그 옆에 서서 국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새벽 4시 30분.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불빛 하나가 켜지더니 윤희가 부엌으로 걸어가 형광등을 올렸습니다. 하얀 빛이 주방을 채우자 싱크대 위에 어제 사온 재료들이 보였습니다. 비닐봉지에 담긴 갈비 3kg, 당면 1봉지, 무 1개, 표고버섯. 윤희는 앞치마를 두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 팔순 잔치였습니다. 호텔 뷔페를 예약했지만 사흘 전 시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집에서 만든 음식도 몇 가지는 있어야지. 친척들이 뭐라 하겠어. 안방 쪽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윤희는 칼을 꺼내 물을 도마 위에 올리고 칼날을 눌러 얇게 썰어 나갔습니다. 30분이 지나자 갈비는 양념에 재워졌고 무는 채 썰려 대접에 담겼습니다. 윤희는 찬물에 담갔던 손을 꺼내 닦았습니다. 손이 저렸습니다. 서랍을 열자 행주 밑에 얇은 통장이 하나 보였습니다. 10년 전에 만든 것으로 생활비에서 1,000원, 2,000원씩 빼서 넣어왔습니다. 잔고는 1,200만 원. 민수는 몰랐습니다. 윤희는 통장을 다시 서랍 안으로 밀어넣고 행주로 덮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부엌에는 김이 자욱했습니다. 갈비찜이 냄비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 윤희는 잡채를 볶고 나물을 무치며 손을 쉬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부엌으로 나와 냉장고를 열어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벌써 일어났네.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물잔을 싱크대에 놓고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윤희는 가스불을 끄고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오전 10시. 호텔 연회장 로비는 넓고 차가웠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윤희는 무거운 보냉백 2개를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민수는 로비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해 문이 열리자 윤희는 혼자 들어가 2층 버튼을 눌렀고 문이 닫히며 민수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2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카페 뒤로 윤희 발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팔순 잔치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윤희가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 2명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보냉백을 바닥에 내려놓고 손목을 주물렀습니다. 시렸습니다. 며느리 왔어?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돌리자 입구 쪽에 분홍 한복을 입은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보냉백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갈비찜 간이 좀 센 것 같네.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물은 몇 가지 했어? 시어머니가 또 물었습니다. 윤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12가지입니다. 시어머니가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윤희는 보냉백에서 음식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후 연회장 안에 목소리들이 겹쳐 울렸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들어오며 인사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큰 고모, 작은 고모, 시누이 2 조카들.
윤희는 주방 쪽에 서서 그릇을 정리했고 민수는 시어머니 옆자리에 앉아 술잔을 받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연회장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웃음소리와 식기 부딪는 소리가 섞여 울렸습니다. 둥근 테이블 3개가 놓였고 시어머니는 가운데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오른쪽에 앉았고 윤희는 테이블 옆에 서서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뷔페 음식 사이로 윤희가 가져온 갈비찜과 잡채, 나물이 올라갔습니다. 작은 동서가 윤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30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윤희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뭐려 우리 어머니가 다 해주시는데. 작은 동서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형님이 고생하시잖아요. 민수는 대답 대신 술잔을 들어 시어머니께 올렸습니다. 큰 고모가 손뼉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효자네 효자야. 시어머니가 웃으며 잔을 받았고 분위기가 밝아지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큰 고모가 민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민수야, 요즘 부부 사이는 어때? 민수가 웃으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희요? 괜찮죠. 큰 고모가 또 물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이혼 많이 하던데 너희는 그런 거 없지? 민수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혼 같은 건 생각도 못하죠. 어머니가 허락 안 하시니까요. 테이블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는 어딜 가겠어. 친척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 서서 국자를 든 채 멈췄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큰 고모가 또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사는 게 맞지. 작은 고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요즘 애들은 쉽게 헤어지더라.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랬는데.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국자를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자 테이블이 멀어졌습니다. 주방 쪽으로 걸어가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국 좀 더 따라줘. 윤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주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연회장 웃음소리가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윤희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습니다. 호텔 밖 거리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갔어? 윤희는 창밖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밤 10시, 침실은 어두웠습니다. 창문 틈으로 가로등 불빛이 조금 들어오고 윤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작은 얼룩이 하나 있었습니다. 5년 전부터 있던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샤워 중이었습니다. 물소리가 끊겼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서 휴대폰이 울리자 윤희는 손을 뻗어 화면을 봤습니다. 딸 수진이었습니다. 윤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수진이었습니다. 오늘 큰할머니가 전화했는데 엄마가 잔치 끝나고 일찍 갔다고. 무슨 일 있어? 윤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거기 가도 돼? 전화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언제든지 와. 나 지금 집이야. 윤희는 전화를 끊고 일어났습니다. 30분 후 침실 안은 밝았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윤희는 옷장 앞에 서서 캐리어에 옷을 넣고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속옷 몇 벌, 티셔츠 2장, 바지 1벌. 화장실 문이 열리며 민수가 나왔습니다. 뭐해? 윤희는 대답 대신 캐리어 지퍼를 올렸습니다.
민수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윤희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나갑니다. 민수가 웃었습니다. 어디를 나가? 갈 데도 없으면서. 윤희는 캐리어를 들어 침대에서 내렸습니다. 있습니다. 민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며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장난해? 윤희는 대답하지 않고 침실 문을 열어 복도로 나갔습니다. 민수가 따라오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봐.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게? 윤희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윤희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지금 진심이야? 윤희는 팔을 빼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는 아무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윤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불빛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희는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민수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아, 강윤희. 윤희는 돌아보지 않았고 문이 닫혔습니다. 40분 후 수진의 원룸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12평짜리 공간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식탁이 전부였습니다. 윤희는 문 앞에 서서 가방을 내려놓고 수진은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앉아, 엄마. 윤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차 2잔을 들고 와 윤희 앞에 하나를 놓았습니다. 수진이 마주 앉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아?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또 물었습니다. 엄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윤희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윤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나만 생각 안 하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 나를 위해 살아도 될 것 같아. 수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원룸 안은 조용했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바닥에 사각형을 그리고 윤희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출근한 뒤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희는 화면을 봤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윤희는 전화를 받지 않고 휴대폰을 뒤집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전화벨이 멈췄습니다. 오후 2시 또 울렸습니다. 윤희는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휴대폰 화면에 시어머니가 떴습니다. 윤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비우면 어떡해? 민수 밥은 누가 해줘? 윤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배달시켜 드시면 됩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뭐? 내가 지금 윤희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원룸 안은 고요했습니다. 윤희는 창가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는데 아래 거리에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윤희가 고개를 돌리자 수진이 신발을 벗으며 또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전화 왔어. 나한테.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식탁 위에 치킨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시킨 것으로 윤희와 수진이 마주 앉아 먹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화면을 보더니 윤희를 봤습니다. 아빠야.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받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민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 좀 설득해봐. 어머니가 매일 전화하시는데.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뭐 잘못한 거 없어? 민수 목소리가 짜증 섞여 나왔습니다.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산 건데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왜 이래? 윤희는 치킨을 든 채로 멈추며
민수가 말한 원래 하던 대로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수진이 윤희를 봤습니다. 윤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자 수진이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여기 안 계세요. 끊을게요. 통화가 끊어지고 수진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윤희가 치킨을 접시에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날 밤 원룸은 어두웠습니다. 수진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윤희는 바닥에 깐 이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윤희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일어나 앉아 책상 위 노트북을 여니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윤희는 검색창에 이혼 상담을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법무법인 이름들이 쭉 나열되었고 윤희는 첫 번째 법무법인을 클릭해 상담 전화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윤희는 휴대폰 메모장을 여러 번호를 적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방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윤희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다시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일주일 후 오전, 법무법인 상담실은 깔끔했습니다. 흰색 벽에 책장 하나, 긴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고 창밖으로 도심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40대 초반 여성 변호사 박지연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희는 테이블 앞에 앉아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전업주부, 남편 명의 아파트 한 채 맞으시죠? 윤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박 변호사가 또 물었습니다. 폭력이나 외도는요? 윤희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박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고 윤희를 봤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은 청구 가능합니다. 준비하신 자료 있으세요? 윤희는 가방을 열어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두툼한 파일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파일을 열자 30년치 가계부가 나왔습니다. 통장 입출금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시댁 경조사 지출 내역까지. 박 변호사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언제 다 정리하셨어요? 윤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10년 전부터요. 그때부터 알았거든요. 언젠가는 나가야 한다는 걸. 박 변호사가 파일을 닫고 윤희를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 50% 이상,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박 변호사가 수첩을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조정 신청부터 하겠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가고요. 남편분 직장 주소 아세요? 윤희가 대답했습니다. 압니다. 3일 후 민수회사 총무팀은 한산했습니다. 오후 2시 점심시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우편함에서 등기우편 알림이 떴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편함으로 걸어갔습니다. 얇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고 발신인은 서울가정법원이었습니다. 옆자리 김대리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부장님, 법원에서 왔는데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봉투를 들고 책상으로 돌아와 뜯었습니다. 서류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 민수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대리가 옆에서 흘끗 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부장님 하고 말했지만 민수는 서류를 접어 서랍에 넣고 김대리를 봤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김대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수는 휴대폰을 들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집 거실은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고 형광등 불빛만 천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맞은편에 서서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30년을 우리 집에서 살았으면서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처리 어떻게? 내가 허락 안 하면 못해.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법원에서 부르면 가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민수를 노려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럼 집은? 그 집은 내가 목돈 보탠 거야. 윤희한테 줄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소리쳤습니다. 당장 윤희 데려와. 무릎 꿇고 빌게 해.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희는 전화도 안 받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크게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수진의 원룸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들어왔고 윤희는 창가에 앉아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윤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30년 전에 말렸잖아. 어머니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잘했어. 늦지 않았어. 윤희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내 인생 살아. 윤희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또 말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엄마가 도와줄게. 윤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통화가 끝나자 윤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는데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건물 사이로 해가 내려가며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윤희가 고개를 돌리자 수진이 신발을 벗으며 가방을 내려놓고 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울었어? 윤희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수진이 윤희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랑 통화했어? 윤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수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응원해 주시는구나. 윤희는 수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하고 있어. 정말. 윤희는 수진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원룸은 어두웠습니다. 수진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윤희는 바닥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윤희는 메모장을 열어 박 변호사가 준 일정표를 봤습니다. 조정 기일 2주 후 윤희는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자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2주 후 가정법원 조정실 복도는 길고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고 벽에는 안내판들이 줄지어 붙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박 변호사와 함께 복도 끝 조정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이 가운데 놓여 있었고 조정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민수와 50대 남성 변호사가 이미 앉아 있었고 윤희와 박 변호사가 테이블 반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수는 윤희를 보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 50%, 위자료 5천만 원 청구권입니다. 피신청인 측 의견은요? 민수 옆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30%까지만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돈을 전부 벌었고 아내는 가정에만 전념했습니다. 특별한 기여가 없습니다. 윤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사노동, 육아, 시댁제사,
명절 준비, 시어머니 병원 간호를 했습니다. 그게 특별한 기여가 아닌가요? 민수가 고개를 돌리며 윤희를 봤습니다. 그건 아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윤희는 민수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하셨군요.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합의 의사가 없으신 것 같네요. 법원 가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조정 불성립 처리하겠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리자 복도 불빛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희와 박 변호사가 먼저 일어나 밖으로 나왔는데 복도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분홍색 재킷을 입고 손에 핸드백을 쥐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걸어가자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30년을 우리 집에서 먹고 살았으면서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희는 멈춰서서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30년 동안 일했습니다. 급여 없이. 시어머니가 윤희를 노려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뭐? 내가 지금 윤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고 박 변호사가 옆에서 따라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같은 게 우리 민수한테 뭘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윤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도착해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윤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해 문이 열렸습니다. 일주일 후 박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고 창밖으로 오후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윤희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박 변호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연락 왔습니다. 합의 권유하던데요. 무슨 조건으로요? 재산분할 40%, 위자료는 포기, 빠른 종결 원한답니다. 윤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습니다. 재판 가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그럼 증거 보강하죠. 증인 세울 수 있나요? 딸이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시누이도 연락이 왔어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은 시누이요? 윤희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안돼요. 자기도 똑같이 당했다고 증인 서겠다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펜을 들어 메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이 가능할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남편이 제 의견을 무시하고 어머니 말만 따랐는지. 박 변호사가 메모를 마치고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러면 충분해요. 딸분과 시누이분, 두 분 다 증인으로 세우겠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재판 날짜는 한 달 후입니다. 그 전에 증인 진술서를 받아야 하니까 두 분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윤희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힘드시죠? 윤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박 변호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의 원룸은 따뜻했습니다. 식탁에 수진이 사온 김밥이 놓여 있었고 윤희와 수진이 마주 앉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변호사님 만났어?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재판 날짜 나왔어. 한 달 후. 수진이 김밥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떨려? 윤희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떨리긴 한데 후회는 안 해. 수진이 윤희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도 증인으로 설 거야. 변호사님한테 연락받았어. 윤희가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괜찮겠어? 아빠 앞에서.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잘랐습니다. 괜찮아. 나는 엄마 편이야.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내가 다 봤어. 수진이 보자 윤희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우리 이기자. 꼭
윤희는 수진 손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는데 창밖으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3개월 후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 나무 벤치들이 줄지어 있었고 앞쪽에는 재판장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박 변호사와 함께 원고석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민수와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30년간 동등한 배우자가 아닌 가사 담당자로 취급했다. 특히 이혼 의사조차 시어머니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발언은 원고를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민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증인 2인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60%, 위자료 3천만 원, 연금분할 50%를 인정한다. 방청석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부동산은 3개월 내 매각 후 분할하거나 일방이 상대방 몫을 현금 지급해야 한다. 판결 선고를 마친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민수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윤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 변호사가 윤희에게 손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윤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을 나서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윤희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너 같은 게 어딜 가서 살아? 윤희는 멈춰서서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3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민수 씨 밥은 어머님이 챙겨주세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윤희 팔을 잡았습니다. 내 돈 절반을 어떻게 내줘? 윤희는 조용히 팔을 빼냈습니다. 법원이 정한 겁니다. 주차장 안쪽에서 수진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2주 후 부동산 중개소 안은 밝았습니다. 벽에 매물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윤희와 수진이 의자에 앉아 있었고 중개인이 맞은편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25평짜리 빌라입니다. 오래됐지만 햇볕이 정말 잘 들어요. 윤희가 물었습니다. 보러 갈 수 있나요? 중개인이 열쇠를 들었습니다. 30분 후 빌라 거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떠다니고 창밖으로 낮은 산이 보였습니다. 윤희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괜찮네요.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윤희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옆에 와서 섰습니다. 엄마, 여기 좋다. 우리 여기서 잘 살자. 윤희가 수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둘이 사는 거야. 수진이 윤희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 산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의 원룸은 어두웠습니다. 윤희는 바닥에 앉아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집 정리하는데 시간 좀 줘. 6개월만. 윤희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은 뒤 통신사 번호를 검색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받았습니다. 번호 변경 신청하고 싶습니다. 한 달 후 동네 도서관 컴퓨터실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컴퓨터 10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앉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3번째 자리에 앉아 마우스를 쥐고 있었습니다. 강사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화살표가 따라 움직입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마우스를 움직이자 화면에서 화살표가 움직였습니다. 옆자리 60대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배우세요.
윤희가 고개를 돌리며 웃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작년에 시작했어요. 재밌어요. 처음엔 어려운데 금방 익숙해져요. 윤희는 다시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부동산 중개소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커튼이 쳐진 창문 너머로 저녁빛이 희미하게 들어왔고 형광등만 사무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시어머니와 함께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중개사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시세 10여, 대출 상환 2억, 분할금 7억 2천, 남는 건 2억 8천 정도입니다. 시어머니가 중개사를 보며 물었습니다. 겨우 그것밖에? 중개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시어머니는 민수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됐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면 왜 이래? 민수는 다시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중개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물 올리시면 연락 주세요. 그날 밤 민수 집은 고요했습니다. 거실에 불이 하나 켜져 있었고 민수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반찬통 하나 없었습니다. 민수는 냉장고 문을 닫고 소파로 돌아와 휴대폰을 들어 배달 앱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혼밥을 입력하자 여러 메뉴가 떴습니다. 민수는 화면을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같은 시각, 윤희는 새집 거실 바닥에 앉아 수진과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윤희는 라면을 한 입 먹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 윤곽이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해가 뜰 것이었습니다.